안녕하세요. 예, 사례차트 교수입니다. 인콘이 연상을 갔네요. 이게 연상을 가면은 이제 삼상 들어갈 그 이제 준비가 된 건데, 원론적으로는 그렇죠. 뭐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예, 강상으로만, 꼭 광상이 아니더라도, 이게 시간 단일가가 58만이네. 이거 3연상 들어갈 확률이 커졌네요. 이런 거는 시간 단일가보다도 상을 이제 언제쯤 들어갔느냐가 관건인데, 강하게 슈팅해서 들어갔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것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건데, 보통 이렇게 3연상 올라가는 것들은 쭉 올라가고 나서 다음에 이렇게 점으로 올라가 있는 거, 이런 게 3연상 그러니까 다음 상을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단일가하고 그 이제 상을 들어간 시간도 중요한데, 요렇게 그 갭을 크게 떠서 한 방에 짧게 딱 들어간 게 요게 중요해요. 3상을 노릴 때는, 이게 3상이 아니라 그 다음번 상을 노릴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604원이면은 뭐 딱 3상 높이가 되죠. 이게 저 인코는 잘 보셔야겠네요. 일단 해외 차트 보시면요. 미국 이제 3 음봉 나오다가 보통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가 나오면 하나가 올라가고요. 보통 3개가 올라가면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라가도 조정이 불가피하고요. 내려가도 반등이 불가피하고, 근데 이 반등보다는 조정이 더 절실하게 확실하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보통 3개라고 하긴 그렇고, 3개나 4개면 하나, 아니면 또 3개나 아니면 4개면 하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3음봉 뭐 3음봉 1양봉 아니면 3양봉 1음봉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내용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짧게 올라가고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개수로 생각할 건 아니지만 대략 원론적으로는 그렇고요. 나스닥이 0.56으로 이제 살짝 내리막 치다가 0.56이 떴으면 우리나라 지수가 어디 갔냐? 우리나라 지수는 무너질 듯 하다가 안 무너졌어요. 일단 우리나라 지수는 0.11 살짝 갭 떴죠. 해외 차트 나스닥이 양봉으로 0.56이니까 우리나라는 종가 대비 나스닥이 0.56으로 올랐으니까 종가에서 올라가거나 살짝 갭 떠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더라도 이런 종목이 많긴 한데 제일 많은 종목이 이런 애들이 제일 종목이 많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돼서 아래꼬리가 이렇게 달린 애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근데 나스닥이 0.56으로 양봉을 만들었으니까 종가나 갭된 애들이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0.56 정도 무너졌으면, 이렇게 무너졌으면 반대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에서 올라간 애들이 제일 많겠고, 그 다음에 종가 애들도 많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갭에서 이렇게 무너진 애들도 많을 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에서 올라가거나 종가에서 올라가거나 갭에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갭에서 올라간 애들도 몇 종목은 있겠지만 대부분 나스닥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나 종가에서 올라간 애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애들이 많지가 않으면 또 이런 애들이 많이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값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비율상 미국이 살짝 갭 뜨면은 종가에서 올라간 애들이 많고요. 살짝 갭떠서 올라간 애들이 많고, 그다음에 아래꼬리 달고 올라간 애들도 많고요. 마이너스에서 올라간 애들 제일 비율이 적겠죠.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10%, 얘 뭐 30%, 얘도 30%, 얘 뭐 한 20%, 그저 그렇게 무너진 것도 몇 프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나스닥이 마이너스가 한 마이너스 0.56 정도, 막 2%, 3% 이렇게 무너지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무너진 거의 힘의 강도를 반영을 해야겠죠. 나스닥이 이렇게 무너지면, 나스닥이 만약에 이렇게 무너졌다, 그럼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근데 살짝 무너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짝 무너진 거는 마이너스에서 올라간 애들이 많고, 종가에서 올라간 애들도 꽤 있고, 그다음에 갭에서 무너진 애들도 있고, 갭에서 올라간 애들도 있고, 그죠? 이렇게 되겠죠. 나스닥이 무너지면 무너진 대로, 갭 상승하면 상승한 대로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타 치는 사람들이 나스닥을 볼 때는 그냥 오늘 종가에서 양봉으로 살짝 갭을 살짝 올랐으니까 0.56 정도 올랐으니까 종가에서 올라가거나 갭에서 올라가는 애들, 이런 애들이 많겠구나. 한 1.5에서 2% 정도 많이 올라갔으면은 우리나라가 종가에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갭을 살짝 뜨거나 갭을 많이 떠서 올라가는 애들이 많겠구나.
미국이 살짝 무너지면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종가에서 올라가는 애들이 많겠구나. 올라가는 것만 따지면. 근데 미국이 많이 무너지면은 오늘은 마이너스 깊은 데서 올라간 애들, 아니면 살짝 종가나 살짝 갭에서 올라가면 오늘 무너질 확률이 크겠구나. 왜? 미국이 많이 무너졌으니까 이게 실제로 갭을 뜨는 게 이게 의미가 없이 무너질 만한, 갭에서 무너지는 차트가 될 만한 확률이 크거든요. 미국이 많이 무너진 상태인데, 미국이 많이 무너져서 마이너스가 정상적인 상태인데 갭을 떠버렸어. 그럼 무너지겠다는 그 의도가 이제 어느 정도 보이는 거죠. 단 이게 보통 6, 7은 이럽니다. 6, 7 이런데, 그럼 나머지 세 가지 경우는 뭐냐? 나스닥이랑 관계없이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무너졌는데 종가에서 올라가는 경우 있어요.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무너졌는데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는 척하다가 또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예단을 해서 미국이 이러니까 우리나라 이럴 거야. 미국이 이러니까 우리나라 이럴 거야. 예단을 하면 안 되고, 이러니까 이럴 확률이 많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오늘 종가 근처에 있는 애들을 잡아야겠다. 종가 근처에서 올라가는 양봉을 잡아야겠다. 나는 오늘 살짝 갭 떠서 올라가는 양봉을 잡아야겠다. 나는 오늘 갭을 많이 떠서 올라가는 양봉을 잡아야겠다. 나는 오늘 마이너스 깊은 데서 올라가는 양봉을 잡아야겠다. 이거를 선택할 때 나스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잡을 때. 물론 그냥 여기서 시작해도 무너지는 마이너스에서 시작했다 무너진 날도 있고요. 갭 많이 떠서 무너진 날도 있고, 갭을 살짝 떠서 무너진 날도 있고, 종가에서 시작해서 무너진 날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날은 다 손절이죠. 몇 종목분이 안 올라가고 막 마이너스화가 음봉이 많은 날은 오늘 장이 무너지는구나 이러면서 먹을 게 별로 없는 날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열에 6, 7은 나스닥을 반영한 그 포인트가 맞는 경우가 많고요. 둘, 셋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 맞는 경우를 생각해서 항상 제가 나름 조심조심해서 매매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수 얘기를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근데 오늘 뭐 별로 볼 건 없어요. 인콘 이거 뭐야? 분봉 한번 볼까요? 볼 것도 없는데 그냥 갭 떠서 그냥 갭 떠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 그냥 끝났어요. 내리락 오르락 하다 끝났어요. 어쨌거나 상황은 그렇고요. 오늘 코스피 얘기를 또 코스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와, 언젠가는 여기를 뛰어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다른 설명 안 할게요. 이렇게 무너져서 힘들구나. 맞아. 20선 맞아. 이렇게 무너지는 확률이 이게 원론적으로 맞는 거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정직하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나중에 한참 며칠 뒤에, 아니면 며칠도 아니고 한참 뒤에 여기를 한참 뒤에 이렇게 음봉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별짓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별짓 하다가 나중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얘기했죠. 근데 아마 바로 무너질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무너지는 것보다, 왜냐면 우리가 바로 무너지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얘들도 페이크를 줘야 되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3.34 갭을 떠서 종가가 6.84예요. 너무 올랐죠? 너무 올랐어요. 오바죠, 오바. 오바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곽철웅 자리 만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도 침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도 돌파선이 두 개가 되는 곽철웅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돌아서 저 밑에서 올라오면은 여기가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서 밑에서 올라오면은 이게 목표가가 되는 거고요. 한 10% 대외, 그러니까 종목으로 볼 때 요 정도 20선 정도, 여기 20선 정도, 요 정도에서 슈팅을 한다 그러면은 2배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눠서 갈 확률이 크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횡보를 계속 박스식으로 이렇게 안 깨고 가다가 여기를 갑자기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한번 날아갔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날아갔다가. 근데 여기까지는 안 무너지겠죠. 한 이 정도 120선까지 60선이나 120까지 이렇게 여기나 여기까지 이렇게 무너지겠죠. 그럼 그때 가봐서 그때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코스피는 그렇고, 코스피는 게 우리 단타친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은 또 코스피를 좀 봐줘야겠죠. 왜냐면 코스닥이랑 또 커플링으로 가다 보니까 무시할 수는 또 없죠. 자, 이제 상한가 종목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 등락률 200일 보면은 많이 갔어요. 어지간한 거 다 잡아도 갔고요. 오늘 월, 화,
화요일이죠. 월화. 화요일 맞죠? 에이, 갑자기 화요일 맞죠? 예상 출가 매매입니다. 뭐를 잡아도 다 먹을 수 있는 뭐 웬만한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 쫄아서 매매를 안 할 좀 깊이 할 만한 그런 날이었는데 오늘 장이 저렇게 좋아가지고 오늘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무조건 하지 말라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저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쫄게 해놓고 달려가는 놈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심조심 하면서 매매하십시오. 미리 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등락률 200일 보고 인콘 얘는 아까 얘기했고요. 삼상을 노려보십시오. 글씨를 쓸까요? 미리 얘기하자면 나중에 제가 뭐 이렇게 치료를 받는 과정에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막 이런 특수한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방송을 못 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집에 있는 상황인데 목소리가 안 나오거나 뭔가 이 목소리를 이렇게 음성으로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가 아마 그때는 글씨로 아마 간단하게 아마 이렇게 텍스트로 아마 방송을 할 것 같긴 해요. 미리 고지를 합니다. 이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하면 이게 손가락이 뭐 많이 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치료받으면. 근데 뭐 치료가 잘 됐을 때 안 되면은 그냥 무지개 건너는 거고요. 하늘나라 가는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살아있다는 전제 하에 제가 방송을 하려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 텍스트로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디테일한 설명을 하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글씨만 써도 연상이니까 3연상을 노리는 물론 이제 글씨를 그때는 자세하게 쓰겠죠. 오늘처럼 이렇게 3연상을 노려보세요 이렇게 안 쓰겠죠. 2연상은 3연상을 노리는 겁니다. 3연상을 노려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겠죠. 제가 미래세 벤처 투자 얘도 뭐 글씨가 또 써있네요. 왜 써있는지 언젠가 상한가를 이날 상이 아닌데 27.37인데 근데 이게 상한가인가? 이날이 이날도 상한가는 아니고 요게 상한가네. 요거 상한가인데 그게 또 이렇게 물량을 한번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가는 게 돼버렸네요. 굉장히 며칠 만에 그냥 이렇게 솟아버렸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를 곽철영 조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무너졌다가 나중에 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중에 이거 애프터마켓인데 나중에 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막 내일도 막 달리고 어쩌고 하면 이거는 상을 갖다 풀어줬네요. 내일 만약에 달려버리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솟으면은 그냥 끝나요. 근데 여기서 한번 참아주고 두세 번 참아주면 요때나 요때 굉장히 크게 한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고가인가 보죠. 그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 예전에 제가 이런 금융 관련된 거 뭐 창투자 이쪽 잘 안 하는데 얘는 차트가 계속 벤처 투자는 좋더라고요. 좋은데 봉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단타를 치기가 좀 힘들어서 이 종목 잘 안 하는데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차트를 스윙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좋게 만들어놨네요. 근데 지금도 많이 높죠. 지금도 많이 높아요. 높으니까 한번 내려와줘서 이렇게 내려와주면 요구서 한번 잡아볼만 하겠네요. 스윙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종목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봐두시고요. 얘가 저것만 좋다면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뭐 보시는 분들 이제 저거 재무제표까지 좋다고 하면은 120선에서 한번 잡아보십시오. 여기 120선에서 한번 잡아보십시오. 내려왔을 때 첫 번째 잡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번 지지를 할 때, 두 번이나 세 번째 지지를 할 때 그때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겠네요. 얘는 신고가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거. 여기다 쓸까요? 신고가는 이거 신고가는 15에서 18%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게요. 이렇게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에서 버리면 1분봉 보면서 분위기 봐서 그 정도에서 버리면 기본적으로 7, 80점 된다는 얘기입니다. UDM텍 이름 UDM텍 얘는 신규주네요. 맞죠? 신규주죠? 20% 이날 상한가 간 날 쓴 건가 봅니다. 이날 상한가 간 날 이것도 상한가인가? 연상 같네요. 연상 가고 3상을 가려고 하는 때에 20% 이상을 노려보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20% 이상을 갔을까요? 맞네요. 29%까지 갔다가 무너졌네요. 제 얘기 듣고 20% 이상에서 던졌으면 20%를 먹은 겁니다. 21%를 먹던 22%를 먹던 23%를 먹은 건데
욕심내느라고 나 상한가 들어가는 거 기다려야지. 그리고 욕심냈으면 박살난 거죠. 여기서 시작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다가 무너진 거니까요. 이렇게 돼서 무너져서 침이 이렇게 달린 거니까요. 목표가를 20% 이상, 아까 저 써 있잖아요, 위에. 20% 이상 또는 연상을 노려보세요. 20% 이상에서, 이래서 제가 1차 목표가에서 3분의 1을 자꾸 버리라는 이유가 3분의 1이라도 버렸으면 나중에 여기서 흔들더라도 내가 견뎌요. 왜? 나는 이미 3분의 1로 이익을, 순이익을, 익절을 한 생타니까 여기서 이 1132원을 깨서 버려도 여기서 나머지 3분의 1만 여기서 매도를 한다고, 요 한 3, 4% 밑에서 판다고 해도 여기 37%니까 요 32, 3%에서 판다고 해도 5% 밑에서 판다고 해도 저는 이익이에요. 왜? 3분의 1을 이미 매도를 한 상태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100% 그냥 내 갖고 있는 주식으로 이걸 견뎌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 그러면 너무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팔아놓으면 나중에 흔드는 것도 나는 뭐 어차피 익절이니까 그러면서 견딜 그 지지 기반이 생기는데, 그냥 욕심내서 나 무조건 내가 갖고 있는 총 물량으로 뭐 나는 연상을 노린다, 20% 이상을 노린다, 그러는 분들이 이제 하다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리 버려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얘가 시간 단가는 29만 5천이고요. 상도 11시 넘어서 그냥 일반적인 중간 상이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뭐를 볼 상은 아니고요. 그냥 침의 절반, 여기와 여기 침의 절반, 한 7, 8%, 1차 7%, 2차 한 10%, 너무 갭이 큰데? 그렇게 보면 안 되겠네요. 여기 신고가는 이래서 좀 어려워요. 신고가는 어려운데, 굳이 10%? 예, 제가 봤을 때 10%입니다. 예. 두 줄을 거놓는 이유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얘는 10%까지. 7%, 15% 하면은 너무 갭이 크죠. 예. 1차, 2차가 너무 갭이 크니까 10%까지라고 보겠습니다. 예, 이건 일단 신고가는 아니니까요. 신고가 비슷한 건데 어쨌거나 신고가는 아니에요. 전진 건설 로봇, 얘도 나름 신고가로 알고 있는데 얘도 이제 올라가면 신고가죠. 근데 일단 매물대가 요거 어설픈 거 71,900원이 있어요. 71,900원 12%죠. 거기까지만 봐야겠네요. 예. 15에서 18%까지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맞나요? 12%? 12%, 12%까지. 예. 원래 그 돌파하면은 15에서 18%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12%까지라고 그냥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높은 자리예요. 따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신규주라 따질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산 DMC는 이제 매매 안 하는 자리인데 정지됐다가 기분 내려고 한번 120 돌파했네요. 근데 올라가기에는 그래도 그 나쁜 자리는 아닌데 가야 가는가 보다 하는 거죠. 예. 자리만 좋다고 가겠습니까? 가야 가는 거지. 중간 상승도 되고요. 얘는 5만 뭐 그냥 무너질 것 같은데 만약 간다면 11% 간다면 안 갈 것도 같은데 간다면 11%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LK 삼양 얘도 뭐 그렇게 차트가 막 박살 나고 그랬던 건 아닌데 요 근래 요 1년 새 그냥 박살 나 버렸네요. 근데 어쨌거나 기어 올라오긴 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의미로서의 이제 여기 한 7, 8개월 이상의 어떤 뭐 그림은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상황이 지금 안 좋은 거는 맞습니다. 예. 그냥 얘는 50, 시간 단위까지 50이 아니고 강상이죠. 얘는 뭐 이걸 보기도 전에 그냥 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13%까지만 보겠어. 13%. 더 높게도 보이는데 오늘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게 되네요. 삼표 시멘트 또 올라갔네요. 삼표 시멘트 왜 이렇게 올라? 뭐 좋은 일 있나 봐요. 근데 어쨌거나 상 이게 한 4상은 안 되고 신고가가 돼버렸죠. 신고가가 37만. 불행히 담배 피는 시절까지 가면은 신고가가 아니네요. 안 보이는데 15%라고 해놔야겠네요. 안 보이는데 그냥 경험치로 보자면 15%까지 인데 미련이 있는 분들은 15%에서 3분의 2를
버리시고 나머지로 20% 이상이나 연상을 노려보세요. 예. 제가 이제 나중에 목소리가 작살나서 안 나오고요. 영구적으로 일시적으로 안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영구적으로 안 나와도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 그때 방송을 할 수 있으나 모르겠네요. 예. 영구적으로 안 나온다 그러면 하이즈 항공주가 이제 제가 오전에 잠깐 이제 잠깐 보다 잠깐 어디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극초반에만 보고 장을 못 봤어요. 딴 데를 잠깐 갔다 오느라고 급하게. 얘도 그래서 이제 아주 초반에 간 애들 외에는 못 봤는데 여하튼 얘도 얼마 안 되네. 잔잔하죠. 그 강상 같은 중상이에요. 10시 넘자마자 바로 상 들어와서 그럼 이럴 때는 밑에를 보는 게 아니라 요 위에를 봐야 되겠죠. 나름 강상이니까 위에면은 한 10%, 예, 10%네요. 11%까지도 보이는데 얘는 10%까지 예, 보시는 걸 하면 될 것 같네요. 하이즈 항공. 이녹스는 뭐야? 뻗쩍 올라갔어요. 예. 침이 길죠. 이 침이 긴데 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뿌리가 여기랑 여기만 없고 밑에서는 얘가 위에서는 여기가 충당하고 밑에서는 여기서 충당하고 있는데 여하튼 저 가운데 언젠가 채우긴 채울 겁니다. 언젠간 저게 채우긴 채울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한번 볼까? 시간 다니까 약하네요. 분봉도 상은 일찍 들어갔을지언정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돼 있죠. 근데 어쨌거나 10시 전이에요. 지저분하든 안 하든 강상인 거는 맞습니다. 10시 전에 올라갔으니까요. 그 얘도 한 방 있네요. 뭐야? 얘는 좀 올라가기가 쉬운 자리거든요. 얘는 올라만 가면 상일 겁니다. 예. 이렇게 써놔야겠네. 상승을 안 하면 모르지만 상승을 이렇게 쓰면 시작가가 10% 가까이 시작되면 연상 20% 이상이나 연상 확률이 높아요. 잘 보세요. 시작가가 높은 게 좋은 자리입니다. 네, 나름 웃음 표시까지 해놓을게요. 왜냐면 여기 올라가기가 좋아요. 여기 별거 없어서 올라가기가 좋거든요. 이거 잘 보세요. 이녹스. 그다음에 코이즈는 매매 안 한 자리입니다. 이런 거 매매 안 하는 거고요. 이제 굳이 하려니까 지금 보는 건데 매매를 안 한 자리입니다. 이거는 1시 넘어서 들어가서 중간 상이긴 한데 이런 종목 웬만하면 손 안 대시는 게 맞습니다. 더군다나 음봉이 이틀이나 나왔는데 오늘 올라간다고 잡는 거는 굉장히 뭐죠? 좀 도박성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저런 데는. 근데 미국 주식은 저런 데서 잘 올라가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8%까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냥 보수적으로 볼게요. 8%까지. 내일 장이 안 좋으려고 그런지 글쎄 제가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이제 보수적으로 보게 되네요. 얘는 뭐 정지됐다가 그 정지가 풀리는 것 자체가 호재인가 본데요. 예, 그죠? 예, 강상으로 올라갔고 68만. 뭔 좋은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점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점상으로 올라갔으니까 다음번에는 그것도 한 15%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너무 높은데 조금 보수적으로 여기 한 14% 원래 짝수가 드문데 13%까지 이렇게 볼게요. 좀 보수적으로 보시자고요. 지수가 지수인 만큼 오늘도 상승을 해버리는 바람에 더 쫄게 돼버려요. 근데 원래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원래 못 모르던 시절에는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됐고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막 먹는 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타입은 아니고요. 11시 넘어 중간상이죠. 그리고 시간 날까도 시간 날까가 좀 아쉽네요. 얘도 13%까지. 예, 오늘 13%가 대세네. 13%까지. 13% 아니면 연상이네요, 오늘. 13%까지 이렇게 이미지스가 얘가 상 들어갔을까요? 6시 넘는다. 애프터마켓주도 아니고 아쉽네요. 예, 호가 하나 남겨놓고 두 개 하나네요. 29.87이 29.60에서 끝났는데 29.60 다음 호가가 29.87이에요.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하나 냅두고 못 올라갔어요. 그 시간 단일가로 상을 올라갈 뻔도 했는데 이상하게
이런 거는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너무 높은데? 미친 척하고 올라가면 17%까지예요. 예. 뭐 그 밑에가 없어요. 예, 보고 싶어도 없어요. 17%까지. 근데 이거 그냥 무너질 겁니다. 그냥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가면 올라간다면 18%까지 그냥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 상이 깨졌기 때문에. 아니, 상을 깨진 게 아니라 상을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열에 하나 둘 뿐이 안 돼요. 예, 8, 90%는 다 무너집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제가 누구를 공항에 뭐 좀 갔다 와야 돼서 제가 아마 내일도 마찬가지네요. 오늘은 그나마 아침 매매를 좀 보고 나갔는데 내일은 아예 보지도 못하고 아마 나갈 것 같네요. 내일은 그냥 차트만 보고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매매하는 거 못 보겠네요. 저 공항에 갈 일이 있어서. 일단 오늘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조심조심. 내일은 이제 조정이 굉장히 하기가 이제 근데 코스닥은 또 아니에요. 내일 코스닥은 여기까지 올라갈 만해요.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든 마이너스보다는 그냥 종가 근처에서 올라가만 하고 아니면 갭 떠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든가 이럴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삐뚤었네. 이렇게 될 확률이 크니까 내일은 그냥 조정 자체를 머리 염두에 두시고 하는데 만약에 내일이 상승장이라면 내일 다 날아갈 겁니다. 내일 막 장난 아닐 거예요. 막 날아갈 겁니다. 거기에 이제 물리면은 2년 3년 동안 뭐 2년 3년이 아니죠. 한 4, 5년 동안 물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내일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나오세요. 예. 이거 그냥 물량이 적으니까 둘까? 아니면은 조금만 더 버틸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다 싶으면 내일은 나오셔야 되는 날입니다. 기다 싶으면 버티는 건 맞아요. 근데 아니다 싶은데 요새 장 좋으니까 또 한번 반등하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3, 4년, 4, 5년 정도 물릴 확률이 커요. 내일은. 그러니까 단타로 하시는 분들, 이제 스윙 하시는 분들 말고 단타 하시는 분들은 내일은 아니다 싶으면 웬만하면 나오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